지금 3D 작업을 위주로 개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징은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사는데요.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제일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버는 건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싫어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제약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은 7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고 싶던 목표, 뭔가 점점 목표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 목표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했을 때 그냥 개인 작업 계속 하면서 제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작업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도 그걸 되게 좋아할 때 엄청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는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는 지향하지 않나요? 그냥 되는 대로 목표에서 조금 틀리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삶이란 나 좋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부터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꾸준히 작업하면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경험에서 어쨌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인연들, 내가 계속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서 또 그 만남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또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나의 그룹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이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면 그 그룹에서 계속 꾸준히 작업하면서 금전적인 것도 채우고 나의 목표로 가는 것도 해결하고 지금 그 그룹에 전념하고 있어요.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2학년 연극영상학과에 재학 중이고 연극연기랑 영상연기를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경험은 아무래도 동기들이랑 같이 작품을 만드는 일인데요. 연극 연기를 하면서 뭐 연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대 제작에도 참여하고 직접 영화를 찍어보는 일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제 스스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자면 저는 사실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제 주체를 잘 가지고 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연극의 길을 선택한 것도 누구의 권유가 아닌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일이었고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이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세세한 것을 전부 다 제가 계획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 그 정도여서 제 삶의 가치가 제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일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제가 꿈꿔왔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 다가가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받침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극이죠. 연극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는 사실 삶에 제약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운 문제로 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기만 하고는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환경들이 모두 배제가 된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 무대에서 연극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목표가 있는 삶을 항상 추구합니다. 굉장히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삶은 항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싶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현실이랑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제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게끔 기초 자본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마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돈을 못 버는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대로 연극만 하고 살기엔 너무 현실과의 괴리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저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안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뭔가 연극판에서 연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비슷한 종류의 직업들을 먼저 가진 후에 그 뒤로 연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을 만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연극 심리치료사나 연극 교사 같은 일로 먼저 좀 연극의 옆에 있으면서 돈을 벌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연기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정의 전제는 사실 관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일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충분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열정을 추구해서 얻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저는 청소년기를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대한 좋은 추억이라든지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한 진정한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뭐 더 나아가서 꿈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 재미있는 작품들을 참여했을 때 저의 경험, 그리고 늘어가는 실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은 학생이고 하는 일은 없어요. 하게 되겠죠? 일을? 저는 친구들 중에 구공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멤버들을 만났고
그래서 3학년을 되게 후회 없이 놀았어요. 놀면서 과제도 열심히 했고, 물론 1, 2학년 때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게 대학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아빠가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정도를 가자입니다. 그게 정도가 바른 길을 뜻하는데, 저에게 바른 길이면 어떤 길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나에게 바른 길이면 내가 진짜 추구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죽을 때까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애들을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제 평균 수명이 한 10몇 년이라고 치면 한 5, 6마리를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씩 데려온다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몇 마리 친구들이 남은 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근데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그 약간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기동물 보호소에 봉사를 갔을 때도 그렇게 느끼게 됐었고,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인간으로서 뭔가 남은 생을 바꿔주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항상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가장 아픈 동물들만 데려와서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게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뭔가 완전히 정확한 목표를 만들고 싶진 않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형태? 그냥 큰 그림 정도는 그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본인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을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생기잖아요. 하고 싶은 걸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막 너무 힘들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 반려동물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해결 방안이요?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이루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졸업을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생기겠죠. 결정의 전제는 본인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를 마주해야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취향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열정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가고 싶은 학교랑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 열정을 느꼈거든요.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이 학교와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다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열정을, 진짜 순수한 열정을 느꼈고, 그러고 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친구들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이 인터뷰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를 제3자 입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뭔가 안주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진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라서 물론 여유롭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꿈을 못 이룰 수도 있으니까 꿈이 있다면 여튼 자기가 자기를 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지금은 공간 기획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다 보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건 되게 어려웠던 게 많고, 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쉬웠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면서 관계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우선 되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든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즐겼었던 것 같고, 마치고 나면은 되게 뿌듯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가치라고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서 항상 바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가치이지 않을까. 뭔가 사회가 말하는 기준이나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삶의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가치관들이 많이 반영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준비 중인 과정이 있고 기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고, 해보려고 했던 적도 없는데, 근데 또 그럼으로써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되게 많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디긴 한 것 같은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들을 돌이켜보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쪽 분야에 일을 했었고 다른 쪽에 대한 꿈이나 목표가 설정돼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삶이랑은 너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서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항상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일이 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이 있었을 때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항상 돌이켜보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 좋은 그런 쪽으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쏠리고, 또 그게 남의 시선이고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인데, 저게 요즘에 너무 좋으니까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설정을 할 때 뭔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후회했던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고, 그걸 또 찾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오고 있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단정 짓고 이겁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찾아가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에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이룰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면에서는 목표라는 점이 좋긴 한데 그 목표에 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이상 아닐까.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야 하는 게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요즘 같은 정보 과다 시대 속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보통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가 주는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많고 또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랬을 때 이상적인 삶이란 나를 찾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게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가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보통 광고, TV 아니면 책들 이런 저희가 쉽게 요즘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이상의 사이 속에서 우리한테 괴리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들 너무 보기 좋은 거 그리고 너무 꾸며진 거 그리고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현실이랑 이상에서 어떤 게 정말 현실이고 어떤 게 이상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게 애매하게 변하고 그래서 그런 사이들 속에서 괴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사회에서나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삶은 너무 다른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이 속에서 항상 고민하거나 괴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괴리를 주는 게 저는 정보나 아니면 미디어나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이라 우선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거기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 중심을 잡는 게 너무 힘들고 항상 쓰러지기 마련이고 항상 어려운 일들을 겪기 마련인데 그 사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온전히 나로서 있지 못하면 그런 괴리들 사이 속에서 결국 유행이나 아니면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 괴리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내 자신을 가장 잘 지키거나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거나 그런 일들에는 항상 열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나눴을 때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하나 완벽하게 이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돌이켜보면은 행복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경험들도 얻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컸던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막 개인 감정으로서 뭔가 좋게 느꼈다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얻었고 근데 뭔가 다 이뤘다고 생각했었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생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마음적인 부분에서
뭔가 더 확장시켜준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좀 보는 눈이 더 넓게 만들어줬던 것 같은 게 저한테는 제가 얻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현실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면 솔직히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지 내가 생각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이 왔을 때도,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근데 개인적으로 느낀 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무리 예측을 해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항상 생겼던 것 같아서, 예측은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른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시각디자인과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인 동시에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부업이고 본업은 집사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경쟁에 애증을 느꼈고, 회사를 다니면서 저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예공의 기회에 놀라기도 했고, 집사로 지내면서 완전히 차오른 완벽을 경험했어요.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새롭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발전하는 삶이 좋아요. 학생 때 바쁜 디자이너가 돼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 노을을 보는 순간이 로망이었어요. 플래너가 없으면 불안한 워커홀릭이었으니까요. 정신없이 무언가를 수행하는 제가 벅차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적어도 제 눈엔 한 단계라도 더 올라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발전이라 말하니까 거창한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매년 특별한 목표를 두면서 살진 않지만, 흐르는 강물에 등을 대고 둥둥 떠다니다 맛있는 열매가 보이면 따먹기도 하고, 갈림길이 나오면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기도 해요. 가방에 열매가 생각보다 두둑하더라고요. 썩은 열매도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 수확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꿈꾸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작년에만 해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했지만, 요즘엔 저런 사람이 되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목표가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상상해왔던 행복의 느낌을 꽤 자주 느껴요. 아까 제가 흐르는 강물에 둥둥 떠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강 주변을 좀 더 자주 둘러보고 싶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많은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래서 벗어난 제 나름대로의 일탈이죠. 목표란 열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걷게 해주고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들어줘. 하지만 뚜렷하고 까마득한 목표를 가지면 그 걸음이 벅차고 괴리감이 열정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명사보단 형용사로 말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도 중간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스몹을 만나기 전에 잔챙이들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거. 그런 중간 관문을 몇 번 통과해 봤을 때 기분을 회상해 보자면, 앞으로 변화에 대한 기분 좋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한다면 앞으로 제 삶이 좀 더 기대되겠죠. 뻔하지만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함께 너무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덩이에게는, 제 고양이에게는 제 수명을 똑 떼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면 목표의 존재를 잊게 되고 자신을 돌보는 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 치인다는 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서야 자신이 마음속으로 온전히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익숙함이에요.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있다가도 당장의 현실에 너무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에 선뜻 도전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주변의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뿌리는 단단해야 돼요. 자아가 단단해야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따라오는 자신감. 자아가 명확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력을 보여준다면 그 괴리는 좁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목표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했듯이 구체적인 목표가 아닌 추상적인 삶의 방향성만이라도 있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쫓아갈 때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거기서 행동력이 더해진다면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모터를 단듯이 생명력을 얻게 돼요.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면 미루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숨가쁘게 달리는 편인데 그 기간 동안 약간의 초조함과 긴장감이 곁들여지며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만족감과 기대감은 엄청나기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행동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따라오는 자기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만족감으로 다음에 다시 달릴 각오를 다질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엔 창작하면서 열정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앞이 창창하잖아요. 무작정 이것만 믿고 나가기엔 무섭다는 거 알지만 또 시도해봐야죠. 물론 기존에 하던 것은 잘 마무리 짓고 무엇보다 경험상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항상 해두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최종 목표와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지금의 과정이 있어야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다음에 제가 있을 수 있기에 그 과정을 충분히 배우고 즐기는 중이에요. 현재는 이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 다른 디자인 분야에 도전해볼 거예요. 그게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는 시기가 있을 거라 믿고 항상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려고요. 저 좀 한번 써봐라. 저는 대학에서 연극이랑 영상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외적으로는 단편 영화, 광고, 그리고 극단에서 지금 연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울고 제가 웃기도 했는데 공연이나 뭐 할 때 저를 보고 웃고 우는 사람들을 보는 경험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를 보고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연기를 하는 모든 동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다른데요. 왜냐면 저는 뮤지컬을 하고 싶었는데 뮤지컬 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맥은 잘 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친한 동료들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돈만 많았어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돈이 많았으면 꾸리고 싶은 사람들끼리 팀을 꾸리고 그리고 극단을 꾸리거나 진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걸 돈 걱정 없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주위 사람들이면 다 아는데 저는 목표를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다이어리에도 맨날 시즌별 목표, 하루하루별 목표 이걸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목표 없이는 제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는 직업, 일 그게 오디션 끝나면 또 오디션, 작품 끝나면 또 작품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의 목표가 끝나도 또 다른 목표를 기대하고 또 꿈꾸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교수님이나 은사님한테 여쭤보고 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는 거랑 일하는 거랑 밸런스가 좀 맞으면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실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입시를 할 때도 그렇고 대학에 와서도 그렇고 늘 느끼는 게 뭔가 생각대로 다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외적 방해 요소들이 이렇게 괴리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 방해 요소라는 게 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거 앞에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냥 태연하게 다음 목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랑하면 열정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열정을 태워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거를 진짜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요. 축구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냥 아프고 힘들고 땀나고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지내다가 인문계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미달인 동아리를 찾자 해서 들어간 게 뮤지컬 부였는데 청소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너무 좀 두루뭉술하지만 다들 느꼈을 것 같은 감정인데 나 이거 진짜 사랑하는데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진짜 딱 한 번만 5만 원만 해달라. 진짜 가서 한 번만 배워보고 아니면 끊겠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함을 표출하고 열정을 보여준 게 처음이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솔직한 답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는 더 외부 작업 요인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일단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 사진을 통해서 소수자의 의견을 이나 생각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사진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작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평생 죽기 직전까지 나는 세상의 단면밖에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보는 그 단면을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단면으로 인해서 어떠한 잘못이 합리화되거나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내가 잘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가치, 가장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복음인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이 한 80년이라고 치면은 영원을 위한 찰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 80년이. 그래서 좀 더 복음을 위한 모든 행위와 언행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복음이 제 삶의 가치. 한 이만큼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0.1%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생 노력해도 100%를 채울 수는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평생 줄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제 반영도를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오늘 내일 이렇게 10% 50% 10%까지는 아니고 0.1% 그냥 0%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삶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아니면은 저번 주에 바라던 꿈꾸던 삶의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벽하진 않아도 그게 모여서 완벽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꿈꾸던 삶이 맞습니다. 네. 서핑을 하고 싶네요. 서핑 왕창 하고 싶어요. 치료 좀 받고 몸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치료를 받고 서핑을 발리에 가서 서핑을 신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목표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의 거리가 먼 목표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표의 거리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긴 시간이 들어가고, 어떤 목표는 정말 이만한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인스턴트적인 쾌락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목표일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긴 목표를 추구합니다. 짧은 목표를 최대한 이제 버리려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관계나 이제 사회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못남과 부족함을 수용할 수 있는 삶, 제가 그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그냥 이웃사랑이죠. 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웃사랑. 네. 이상은 저 주관적인 것이고, 현실은 객관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괴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이 세상에는 77억 개의 이상이 존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 그러니까 77억 개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 방안은 존재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 제가 생각하는 이상 속에도 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존재하는 이상 뭐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서로의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이상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도 또한 인정하는 것.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정이 또 막 불타오르고 막 이렇게 막 뜨거운 것이 열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열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값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뭐 내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 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뭐라는. 하지만 뭐 내가 열심히 이제 한강을 돌아다니면 UFO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학교 5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5년, 조각과가 5년이라서 5년을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내내 뭐 자퇴할 이유가 5만 가지 정도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남정에서의 신앙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으로 제가 얻게 될 영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고 났을 때, 졸업하고 중국을 떠났을 때 이상하게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계속 그 자리를 뜨고 나서도 떠올랐지만 정말 완벽한 유학생활과 완벽한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걸 얻었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고 어떠한 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도자기를 만들고 있고요. 홍익대학교 도예과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 때는 사진을 공부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종합예술대학이다 보니까 공예과도 같이 있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공예과에 있어가지고 공예과 친구가 저한테 한번 도자기 수업을 같이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되게 자기 말로는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 반신반의 하면서 2학년 때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흙 만지고 도자기 만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도자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까지 해가면서 조금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진보다 도자기에 더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졸업하고 나서 도자기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작업으로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대학원에 와서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삶의 가치가 되게 좀 자주 바뀌는 편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균형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일만 하거나 너무 놀기만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만 몰두해가지고 좀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적당히 일도 하고 적당히 휴식도 하고 적당히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좀 그런 균형 있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되게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주변 친구들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를 이제 간섭할 만한 상사도 없고 그리고 챙겨줄 수 있는 후임자도 없고 그래서 오롯이 지금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활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도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제가 추구하는 삶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원래 꿈이 수의사였어요. 되게 어렸을 때 꿈인데 그때 수의사를 꿈꾸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때는 또 사진 기자를 꿈꿔가지고 사진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약간 사진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사진 한 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사진으로 가게 된 건데, 근데 또 대학교에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그 사진 기자라는 직업이 괴리가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자기라는 거를 접했고, 그래서 계속 저는 좀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뭐 삶이라든지 추구했던 가치라든지 그런 형태는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도자기를 계속 한다 안 한다, 혹은 과거에 제가 추구했던 삶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그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는 편이고, 그리고 아직 진짜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제가 뭔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요리도 해보고 싶고, 운동도 저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도 잘 쳐보고 싶고 축구도 잘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무작정 조건이나 이런 거를 뺐을 때 과연 그걸 했을 때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뭔가를 잘 해야만 성취감을 느끼는 쪽인 것 같아서 그냥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잘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기준 혹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기준 선에서 잘 해 나가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런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진짜 걱정 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거나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목표를 항상 정해놓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되게 저는 작은 목표를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차피 큰 목표는 좀 계속 바뀌는 거라고 저도 경험을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작업실 가서 무슨 일을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일은 뭘 하고 일주일 후에는 어떤 걸 하고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면서 그 안에서 좀 목표를 달성하는 재미도 찾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거를 추구할지에 대한 답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우선은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 나가기까지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달성을 하면 뭐 좋겠지만 굳이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모이면 그게 조금 더 제 삶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삶은 큰 걱정 없이 사는 삶. 좀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빚더미에 떠안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걱정들이 항상 삶에 항상 이게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란 당연히 이상적이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게 되게 이상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약간 현실을 되게 직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다 보면 약간 이상주의자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시킨다면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편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괴리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유치한 말이긴 한데, 꿈이 크면 그 꿈이 깨져도 조각이 크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되 이제 실천할 때는 일단은 후회 없이 해보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존재하죠. 네, 존재하고,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런 괴리를 뭐 누구나 당연히 느껴가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처음 가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가장 맛있을 것 같은 메뉴를 골랐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이상이 있고, 내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 현실이 있는 거고, 또 분명 거기에 괴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괴리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구나 그 괴리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내가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동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라는 게 특정 사건이나 특정한 무언가로 인해서 원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를 좀 탐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극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하는 거고, 도자기를 할 때도 유약을 만들고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런 새로운 자극들을 제가 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 그거를 찾아내면 그게 열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뭔가 열정적으로 한 거를 떠올려 보면, 저는 사진 기자가 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사진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공부한 사진 내용 중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좀 되게 사회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사회적인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겨가지고, 그러면 알바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을 얕게나마 넓게 파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한 군데서 좀 오래 일을 한다기보다는 치킨집도 가봤다가 뭐 쌀국수집도 가보고, 이런 요식업 알바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철거하는
현장에서 알바를 해보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을 뭐 산책하는 알바, 뭐 사진을 찍어주는 알바도 당연히 했었고 그래서 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한 사회 군상을 좀 보려고 지난 3년, 4년 정도 그렇게 많이 대학을 다니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자기를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이거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지금 제가 과거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봤을 때 뭔가 열정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얇고 넓게 하든 좁고 깊게 하든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도자기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제가 과거에 했던 노력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한국 사회는 약간 취미가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개인의 취향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는 취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축구가 좋을 수도 있고 나는 피구가 좋을 수도 있고 배구가 좋을 수도 있고 농구가 좋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축구장과 농구 골대만 있는 학교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많아지긴 했지만 약간 우르르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는 측면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런 다양성을 넓혔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도자기 만드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본업이지만 탁구를 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 내려 마시는 거를 즐겨하고 좀 이러한 제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들을 성취했을 때 저는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도자기를 만들 때 제가 만든 도자기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누군가의 취향을 좀 만족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목표로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의 과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제 삶의 질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중간에 그만둬도 되니까 꾸준하게 해서 꾸준하게 했을 때만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젊을 때 놀러 다니자. 조금 더 노는 시간,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비우는 시간을 더 줘도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좀 게으르지 않게 계속 작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지지 않고 처지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로를 너무 빨리 정해서 열정만 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쉬면서 너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성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지키고 살아. 그것만 하면 됐다. 그 정도. 잘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저는 자기 전에 친구들이 변태라고 하는데 이미지 메이킹으로 내가 나를 안아주는 상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맨날 괜찮아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주는데 어차피 계속 오디션에서 떨어져야 되고 떨어지는 게 일일 테니 앞으로 그런 역경이 있을 때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하라고 제 자신한테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외부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내 중심을 잘 잡으라고 내 자신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게만 살아갔으면 합니다. 너무 좋은데? 어떡해. 컨닝 안 돼요. 언니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특별 출연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됐지. 이게 답이. 맞아.